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53을 가리키고 있으며 탑 트레이더 비트코인 롱숏 비율은 60대 39 정도로 롱이 좀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의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54대 45로 롱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으며 대략 한 1% 정도 김프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는 41.4를 끝으로 잠깐 올라와서 41.74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선물 거래량 추이도 원만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추이는 12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계속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정도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시황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이 내달부터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또 엄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3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로 118.9에 120.56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2분기에도 고용이 견조할 것으로 시사를 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되면 연내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 특히 숙박, 요식 서비스에 따른 대면 서비스 영역에서 향후 강력한 고용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해서 4.2에서 3.6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건 글로벌 무역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시켜서 세계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언급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에너지의 비용 상승이 크게 노출된 점이 좀 그렇다 라는 점과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9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유가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2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민간의 학살로 인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 점이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3.2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제재를 수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동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도 그 리스크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 영국의 재무부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암호화폐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적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쪽 시장에 따른 투자 부분 에 따른 자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있으면 소비와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그 투자에 있는 대안의 그 코인 부분을 오히려 소비 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중에 일단은 소비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키 물가가 61% 폭등이 나와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통화별 따른 뭐 인플레이션 수치 부분에
자료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 그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펀드로 유입 1억 9,250만 달러였다. 12월 초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주간 유출이 있었고 가장 많은 돈이 비트코인 9,780만 달러와 솔라나 8,710만 달러가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르웨이에서 재생에너지로 비트코인 광업 전력의 1%를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도지코인에 따른 약간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 향에 따른 소식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로 9.2%를 취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지금의 자금의 1% 부분을 사용을 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9.2%를 취득을 해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건, 그럼 스퀘어 쪽에 따른 걸로 경영권에 참여를 할 것이냐 라고 보기보다는,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코인 시장에 얼마나 개입을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런 행동 부분을 좀 면밀히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트위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자유도에 따른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인에 따른 그런 성장성 부분에도 본인에 따른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대로 아마 사업에 따른 태클은 걸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와 또 관련된 코인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도지의 또 일정도 조만간에 큰 소식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블록체인 랭킹 NFT 셀즈 볼륨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플로우, 왁스, 폴리곤 등등 이렇게 순위별로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잔고가 이만큼 낮은 부분은 1311일 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때 이후에 거의 가격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게 거래소에 팔고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각 쪼개기와 코인 쪼개기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나왔던 물량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증명이 되냐면, 어차피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잔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왜 미국 것만 챙겨봅니까? 한국에 있는 건 아직 회계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을 거냐 논란이 되면 그제서야 개입을 해서 이제 약간씩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공무원이 다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모니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거리가 나왔을 때만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은 그딴 식으로 하게 되면 박살이 나죠. 애초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밀히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분기 보고서 나오면 체크해 보실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일코인이 스토리지 온보딩이 3개월 동안 최고치를 도달을 했다라는 점은 약간의 의미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 스토리지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인텔이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채굴칩의 실적과 그 다음에 이익률 추이를 다 찍었던 때가 있었죠. 그게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보고 인텔이 어떻게 해서든 시장의 우선 지휘권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엄청나게 키우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 인텔도 조금은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지가 4월 20일 도지데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 형이 보이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슬슬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커런시스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일본에 있는 통화도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려서 이고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뭐 칠레, 뭐 가나, 나이지리아, 터키, 뭐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등등 뭐 마탱이가 많이 갔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미 쪽은 거의 볼 필요가 없거니와 그리고 아시아 쪽도 일부 많이 뭐 붕괴졌던 측면과 유럽도 상당히 타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 후보가 캐나다 비트코인 수도가 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시장 번화는 플랫폼 시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웹 3.0 부분에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총리 후보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총리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었을 때도 또 비트코인의 힘이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과거 맨날 뉴스 뭐 뻔히 아는 뉴스 왜 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뉴스는 해당에 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와 악재 부분에 우리가 매번 들으면서 이 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강도. 예. 이 강도가 앞으로 이어지는 강도가 지속이 될 거냐, 지속성이 있냐, 그 강도가 센 강도냐, 중간 강도냐, 약하는 강도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악재도 진행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거는 우리가 캐치를 못할지언정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악재나 호재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타이밍에 맞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회에 따른 시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이제 보았을 때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었죠. 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따라 언급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까지 진짜 했었을 때 시장에 또 장도 좋았지만 그 힘으로 더 많이 올라갔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랑 어떻게 보면 엘살바도르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건 좀 진지하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사람이 또 되어 주어야 되고 주변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좋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신영증권의 이제 전략 박소연 씨가 이제 썼던 내용인데 이제 홍콩 중국의 80세 이상 2차 접종 비율이 극도로 낮다. 중국 본토의 백신 미접종 비율이 40%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부분이 있는데 1선, 2선 부분은 거의 다 100%에 가까울 만큼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4선, 5선 이후부터는 뭐 이분의 주장대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워낙 땅덩어리가 많고 넓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 백신을 명확하게 접종을 하기까지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코비드 19이 다 극복하기보다는 계속 오래 가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이 쪽이 생각보다 계속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에 따른 영향성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오미크론 자체가 계속 변이를 거치면서 전파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거를 억제시키면서 관리가 되고 거의 최단 기간에 또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후에 러시아 모든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자료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2020년도 때부터 석탄 생산 소비 OECD 기준으로 20년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보면 대략 소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비가 대략 3%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은 뭐 얼마 안 됩니다. 많이 해봐야 독일 정도, 폴란드 정도,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많이 쓰는 건가? 한국만큼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누구 편을 든다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항상 중립으로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뭐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왜 이런 기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볼 것이냐? 누군가가 피해를 볼 것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진짜로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걸 진짜로 정책화 할 것인가? 그건 약간의 이제 개인이 직접 그렇게 노가다를 뛰면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떠먹여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다 그런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나 뭐 지지율 추이가 그쪽이 훨씬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까보면 몇 퍼센트 안 쓰고 저런 이야기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이 있거니와 비트코인 휴먼 흐름 지표를 보게 되면 노란색이 내려갈수록 여기 보이시죠? 내려갈수록 장기 홀딩 물량이 이동이 없고 올라가면 반대로 홀딩 물량이 풀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야 그나마 좀 많은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어느 정도 맞는 지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좀 웃겼던 내용인데요. 삼성증권이 코인플러그 인수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좀 읽으려고 했을 때 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되게 조심스러운 증권사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STO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인플러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쪽은 아무래도 메타디움이 될 것 같으니 이제 이쪽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이 들거니와 그리고 메타공주가 이제 GS 리테일과 MOU를 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NFT 발매와 굿즈 제작과 플래그십 스토어와 그리고 대규모 기획 행사와 그리고 실물 상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MKC를 소각을 시키겠다. 그리고 콩주 맥주를 마실수록 MKC가 소각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또 이게 또 카피라이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으로 이거는 또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자 원래 이제 뭐 가전사업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쪽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
올해 100대가 판매하는 게 목표치를 두었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그러면 이 냉장고가 100대가 팔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과 이런 장치를 해놨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이게 많이 팔릴 만큼 소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치가 나오게 되고 더 많이 사려고 하겠고 구매도 많이 하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살 거 요거랑 연동돼서 같이 사자 라는 측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의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편의점 쪽은 그나마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낮잖아. 근데 오히려 전자제품군은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이 비율 대비 이것을 조금은 조각을 몇 가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상충될 수 있는 만한 장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만약에 장치화를 좀 더 개선하고 만들면 좋은 NFT가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정식 거래소로 등록 규제 모색을 하고 있다 라고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러 가지 측면에 따른 규제의 관리 차원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뭐 정식 거래소로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을 시킨 후에 관리하면 그나마 약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적어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거래소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중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클레이튼 대표가 이제 공식 탈반에서 매년 인플레이션을 줄일 계획을 전달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립 서비스만 겁나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안에 계획을 완료해서 공유를 해준다라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2분기 안에 클레이튼 들고 계시는 분들은 AMA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뜯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가만히 멍듣고 그렇구나 하고 뭐 질문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 코인 시장은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그냥 구글과 이제 또 협업 관계 부분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떡밥은 게임 메타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바나나의 트윈에서 P2E를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샌드박스와 이제 디센트럴, 그 다음으로 엑시 인피니티, 플레이뎁, 그리고 마이 네이버 앨리스, 그 다음으로 갈라, 보라, 일드 길드 게임즈, 컴투스, 위믹스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네이버로 ELC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나올 만큼 물량이 다 나오고 나서 사도 늦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가 제가 이때쯤인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반응 나와도 의미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라고 물량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는 의미 없다라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몰리시는 분은 없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